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어짜? 호텔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제 뺨이 돌아갔습니다. 도둑이야.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다이아에 손을 대? 당장 경찰 불러. 딸의 약혼식 날 저는 사돈 처녀에게 도둑으로 몰려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위로 사람들이 쏟은 커피 국물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제 자존심은 짓밟혔고 딸의 약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때린 이 청소부 아줌마가 이 호텔을 소유한 회장님이 10년을 찾아 헤맨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의 손찌검이 불러온 처절하고도 우아한 몰락.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그곳으로 대박의 기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화려하다는 H호텔 로비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마저 고급스럽게 비추고 있군요. 회전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섭니다. 정연아가 잔뜩 위축된 어깨를 움츠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점퍼에 보풀이 일어난 바지 차림은 화려한 호텔 풍경과 어울리지 않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호텔 직원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자 연하는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종이 쇼핑백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습니다. 구겨진 쇼핑백 틈 사이로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고운 옥색 비단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딸 하진의 약혼식에 입기 위해 연하가 밤새 다림질한 한복입니다. 2층 VIP 라운지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흔들던 이정미가 로비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정미가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딸 박소영의 허벅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내 시누이 될 애 엄마 왔다. 박소영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확인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진짜 저 꼴로 온 거야? 우리 오빠 장모님 수준하고는. 창피해서 원. 이정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격 떨어지게 청소부 티를 내도 유분수지. 소영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알지? 이정미가 턱끝으로 연하가 걸어가는 화장실 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박소영이 핸드백을 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주 확실하게 보내버릴 테니까. 오빠 결혼? 꿈도 못 꾸게 해줄게. 소영은 핸드백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옮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끄고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연하가 향한 사각지대 골목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는 인적이 드물어 고요하기만 합니다. 연하는 딸에게 혹여나 폐가 될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벽에 바짝 붙어 걷고 있습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 숨어있던 박소영이 맹수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아! 소영이 연하의 어깨를 고의로 강하게 들이받으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걷던 연하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품에 안은 쇼핑백이 찌그러질까봐
연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진 않으셨나요? 소영이 인상을 팍 쓰며 자신의 가슴팍과 주머니를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박소영이 연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내 브로치, 내 다이아 브로치가 어디 갔지? 방금 아줌마가 부딪히면서 가져갔죠? 연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기만. 박소영이 연하의 말을 뚝 끊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여기 아줌마랑 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귀신이 가져갔어?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소영은 연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로비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버티려 했지만 젊은 사람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박소영이 로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 있어요. 이 아줌마가 내 다이아 훔쳐갔어요.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갇혀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때 이정미가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인파를 해치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 가슴에 손을 얹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정미가 보안팀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내 딸 약혼식 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니. H호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보안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즉시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미가 손을 들어 보안팀장의 말을 막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정미가 연하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면 내 딸 약혼식 분위기 다 망칠 일 있어요? 내가 VIP로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조용히 저 여자 끌고 가서 가방만 확인해요. 소지품 확인이라도 하던가.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VIP 고객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연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연하가 쇼핑백을 가슴에 품으며 울먹였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제 딸이 입을 옷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박소영이 휴대전화 카메라 앵글을 교묘하게 조작하며 연하가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이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딱 걸렸어. 이걸로 인터넷에 올리면 아주 매장각이지. 한편 그 시각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입니다. H호텔의 실소유주이자 재계서열 1위 강준호 회장이 서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로 지목된 분 성함이 정연아님이라고 합니다. 강준호가 쥐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강준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연하님이? 당장 보안실 연결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라고 해. 강준호는 재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다시 1층 로비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연아의 쇼핑백을 뺏으려 하고 연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쇼핑백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종이 쇼핑백 끈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떨립니다. 이정미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즐기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정미가 보안 요원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안 끌어내고. 저 더러운 옷 당장 벗겨서라도 뒤지란 말이에요.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쇼핑백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이정미는 와인잔을 흔들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정미가 연화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주제를 모르는 건 죄지. 아주 발가벗겨서라도 그 도둑버릇 고쳐놔. 연화의 눈에서 치욕스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 로비의 회전문이 묵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딸의 옷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돈 처녀의 손찌검과 오물 구덩이에 처박힌 옥색 한복이었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던 그때 지옥 같던 로비의 문을 열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찬 신부 대기실입니다. 서아진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하진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제 딸 옷이라니까요. 하진이 거울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목소리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진은 치렁치렁한 드레스 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하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정연아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앞에는 예비 시어머니 이정미와 예비 시누이 박소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하진이 비명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요. 당장 안 나? 하진이 보안 요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아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정연아가 하진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진아, 엄마는 정말 안 훔쳤어. 그냥 옷 갈아입으러 왔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서하진이 이정미를 올려다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 약혼식 날 저희 엄마를 도둑 취급하시다니요. 사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정미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정미가 하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의? 도둑질한 사람한테 무슨 예의를 찾아? 내 엄마가 우리 소영이 다이아 브로치를 훔쳤다잖아. 보안 절차일 뿐이니까 넌 빠져라. 시끄러워지면 내 약혼식만 망가지는 줄 알아.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약혼자 박도윤이 보였습니다. 하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윤이라면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이리 와서 말 좀 해봐요. 우리 엄마가 그럴 뿐 아니라는 거 도윤 씨는 알잖아. 박도윤이 숨을 고르며 다가오다 이정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미가 도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진의 애원하는 눈빛을 피하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도윤이 자신의 손목 시계만 만지작거리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진아,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가방 보여드리자.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진은 믿었던 도윤의 배신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이 박소영이 답답하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박소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말이 많네. 내놓으라고요. 내 브로치 내놔. 소영이 연아가 품에 안고 있는 쇼핑백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연아는 뺏기지 않으려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정연아가 쇼핑백을 끌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내 딸 혼사 때 입을 옷이야. 손대지 마. 두 사람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지던 쇼핑백이 북소리를 내며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욱한 성질을 참지 못한 박소영이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이게 진짜. 소영이 체중을 실어 연아의 뺨을 전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짝! 파열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치며 샹들리에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아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가고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허공으로 튀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하객들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중 커피를 마시던 한 하객이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믹스커피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충격으로 연아의 손아귀 힘이 풀리자 너덜너덜해진 쇼핑백 사이로 곱게 다려진 옥색 한복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필이면 옥색 치마가 바닥에 쏟아진 진갈색 믹스커피 웅덩이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옥색 비단 위로 검붉은 얼룩이 흉물스럽게 번져나갔습니다. 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얼룩진 치마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커피는 깊숙이 스며들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아진이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피 나잖아. 연아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며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한복만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위해 밤새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던 옷이 자신의 자존심과 함께 시궁창에 처박힌 것만 같았습니다. 박소영은 얼얼한 자신의 손바닥을 문지르며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박소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셨죠? 이 아줌마가 먼저 덤빈 거예요. 난 정당방위라고요. 증거 영상도 다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요. 이정민은 쓰러진 연아와 하진을 보며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정미가 보안팀장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보기 흉하니까 당장 끌어내요. 내 딸 약혼식에 재수없게 피 칠갑을 하고 난리야. 보안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이정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못 이겨 무전기에 대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연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보안요원들이 연아와 하진을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는 찰나 로비 중앙에 있는 VIP 전용 황금색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준호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준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복판에 쓰러진 연아와 그 곁에 서 있는 이정미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야?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짐승 같은 포효. 피 묻은 입술을 닦던 연하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행원 수십 명을 거느린 강준호 회장, 그의 눈은 이미 이정미와 소영을 산 채로 씹어먹을 듯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은인에게 손을 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나를 부르는 순간 나를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이 공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하를 조롱하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군요. 황금빛 엘리베이터 앞에 선 강준호 회장의 존재감은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서슬 퍼런 기세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호텔 총지배인이 로비 구석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그의 다급함을 말해주고 있네요. 총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말씀 주셨으면 의전팀을 대기시켰을 텐데. 보안팀장과 요원들은 사색이 되어 연하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고 차렷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준호가 자신의 딸 약혼식을 축하해 주러 직접 내려온 것이라 착각하고 구겨진 표정을 순식간에 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미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교양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세상에, 저희 하진이 약혼을 축하해 주러 이렇게 직접 와주신 거예요? 역시 H호텔 오너의 품격은 다르네요. 제가 이정미입니다. 아까 뱀. 이정미가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시선은 단 1초도 이정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정미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공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정미의 손이 민망하게 떨렸습니다. 준호의 시선은 오직 로비 한복판,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정연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수행 비서들이 터주는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심장도 쿵쿵 내려앉는 듯합니다. 그는 피가 묻은 입술을 감싸 쥐고 있는 연하와 그 옆에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옥색 한복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강준호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흡!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 헛바람 삼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수트 바지에 무릎이 믹스커피와 먼지로 뒤범벅된 더러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준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연하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준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연하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준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이정미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서 거만하게 턱을 들고 있던 박소영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준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색 실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연화에 터진 입가에 흐르는 붉은 피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준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의 얼굴 위로 10년 전 화마 속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어린 청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정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소매를 잡으며 쉬어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학생? 강준호가 연아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연아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연화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화상을 감수하며 구해냈던 생명. 그 생명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라는 호칭과 준호의 눈물, 그리고 애틋한 분위기만을 목격했을 뿐이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래. 들었어? 강 회장 친어머니인가 봐. 아니야, 강 회장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럼 혹시 숨겨둔 생모? 설마 연상 내연녀 아니야?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이정미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청소부 여자가 강 회장의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저 태도는 설마 내가 모르는 재벌가의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상황 파악이 안 된 박도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서아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와 강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호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연아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아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쥔 준호의 고개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연아를 향해 따뜻했던 그의 눈빛이 이정미와 박소영에게 향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이정미와 소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자 박소영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박소영의 하이힐 굽이 꼬이면서 그녀가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영은 겁에 질려 바닥을 기듯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준호가 총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 출입구 전부 봉쇄해. 총지배인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봉쇄라니요, 회장님? 강준호가 서늘한 눈으로 이정미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이정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자들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저것들 이 로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아. 호텔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터져나온 오너의 불호령에 보안 요원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태세를 180도 전환하여 당황해하는 이정미와 주저앉은 박소영을 포위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군요. 이정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이정미예요. 어디서 감히 사람을 가둬? 강준호가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이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위압감에 눌린 이정미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준호가 이정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훔친 게. 입 닥쳐. 준호의 일갈에 이정미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바들바들 떠는 모녀를 내려다보며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게 의조렸습니다. 이 건물 출입구 전부 봉쇄해. 내 허락 없이 저것들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믹스커피 얼룩이 선명한 한복을 입고 보란듯이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옷은 더러워졌어도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침묵의 시위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정미와 박소영을 에워싸고 있는 사이 강준호 회장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끊으며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연하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강준호와 연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호텔 내 부티크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이나 드레스를 바로 공수해 올 수 있습니다. 어머님 옷이 너무. 비서실장의 시선이 연하의 손에 들린 옥색 한복에 머물렀습니다. 믹스커피가 쏟아져 생긴 진갈색 얼룩이 옥색 비단 위에 흉물스럽게 번져 있어 누가 봐도 입을 수 없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역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호가 연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권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죠. 제가 제일 좋은 옷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연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구겨진 한복을 펼쳐들었습니다. 찢어진 쇼핑백 틈으로 보였던 그 고운 옥색 한복입니다. 비록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엉망이 되었지만 연하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연아가 한복을 가슴에 품으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옷을 입겠습니다. 강준호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룩이 너무 심합니다. 저들이 어머니를 또 무시할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연하가 젖은 치맛자락을 꽉 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을 버텨온 엄마로서의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연아가 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옷은 더러워졌어도 제 딸을 위하는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당당한데 굳이 비싼 옷으로 저를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사준 이 옷을 입고 제 딸의 가장 기쁜 날을 지켜볼 겁니다. 연하의 말에 강준호는 더 이상 권유하지 못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하진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꾹 깨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하진이 엄마의 저고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입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내가 도와줄게. 하진은 엄마의 터진 입술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팔을 꿰어 저고리를 입혀주었습니다. 하진의 야무진 손길이 연하의 가슴께에 있는 옷고름을 단단하게 메어주었습니다.
얼룩덜룩한 치마와 단아한 저고리가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연하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자, 하진아. 하진이 엄마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피딱지가 앉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갈색 얼룩이 선명한 한복 차림으로 식장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던 하객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연하의 얼룩진 한복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아까와 같은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재계 1위 회장이 무릎 꿇은 은인이자 부당한 폭력에 맞선 어머니를 향한 경외심 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연화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림조차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식장 안은 화려한 생화 장식과 촛불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버진 로드 옆을 지나 혼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혼주석 의자에 앉자 그녀의 옥색 치마에 묻은 커피 자국이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로비 밖 유리창 너머에는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이정미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통을 터뜨리며 악을 쓰는 모습이 마치 수조 안에 갇힌 물고기처럼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때 뒤늦게 정신을 차린 박도윤이 식장 안으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식장 분위기와 혼주석에 앉은 연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윤이 하진의 팔을 잡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진아, 일단 진정해. 어머니 옷이 저게 뭐야? 내가 가서 직원들한테 말해서 수습할게. 우리끼리라도 식 진행해야지, 응? 하진은 자신의 팔을 잡은 도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엄마가 뺨을 맞을 때 기둥 뒤로 숨어버렸던 그 손입니다. 하진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서하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도윤 씨,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박도윤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어쨌든 손님들도 다 계시고 어머니 일은 나중에 내가 따로 사과드릴게. 지금은 체면이 중요하잖아. 체면, 그놈의 체면. 엄마가 피를 흘리고 바닥을 구를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체면을 찾습니다. 하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뺐습니다. 도윤이 프로포즈할 때 끼워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반지입니다. 하진은 반지를 쥔 손을 들어 도윤의 가슴팍에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반지가 도윤의 턱시도에 맞고 바닥으로 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서하진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방관한 집안과는 단 하루도 못 살아. 박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파혼이라니. 장난치지 마. 하진은 도윤을 무시하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서하진이 하객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약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비시댁으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뺨을 맞은 어머니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어머니의 명예보다 소중한 결혼은 없습니다. 저는 도둑 누명을 쓴 어머니의 딸로 남겠습니다. 식장 내부는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파혼이래.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진짜였나 봐. 신랑 측 엄마가 도둑으로 몰았다며?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줍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주석 옆 기둥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강준호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소리가 웅성거림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호가 보내는 무언의 지지와 격려에 눈치를 보던 하객들도 하나둘씩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식장 안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파혼 선언에 대한 응원이자 품격을 지킨 모녀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서 있는 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진도 엄마를 마주보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진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커피 얼룩으로 더러워진 한복을 입은 연하와 드레스를 입은 하진의 모습은 그날 식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하진은 도윤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서하진이 도윤을 비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알았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넌 아웃이야.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부려 허둥대는 꼴을 뒤로하고 연하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진짜 피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재벌 회장을 꼬신 꽃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악플이 내 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가장 높이 쌓여 무너지는 순간 진실의 뇌관을 터뜨리기 위해서 소란스러웠던 낮이 지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하진의 비좁은 자취방 화장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낡은 세면대 위 붉은 플라스틱 대야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그 안에 믹스커피 얼룩으로 범벅이 된 옥색 한복이 잠겨 있습니다. 정연아와 서하진 모녀가 쪼그리고 앉아 한복을 빨고 있습니다. 연화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비단 치마를 주무릅니다. 갈색 흙탕물이 배어 나올 때마다 연화의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어머님, 물 좀 더 부을까요? 하진이 수도꼭지를 틀자 사아하는 물소리가 좁은 화장실을 채웠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 소영과 몸싸움을 하다가 긁힌 자국입니다. 서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오늘 무슨 꼴을 당한 거야. 내가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대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하진의 코끝을 톡 건드렸습니다. 정연아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울보다 됐네.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던데? 우리 딸이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소리칠 때 엄마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줄 알았다. 하진이 훌쩍거리며 코에 묻은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진짜? 정말 괜찮아?
정연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 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한 게 제일 좋아. 그깟 옷이야 다시 빨면 그만이고 뺨 한 대 맞은 거 약 바르면 낫는다. 근데 자존심은 한번 구겨지면 펴기 힘들거든. 오늘 내 딸 정말 멋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젖은 한복을 털어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널고 나니 폭풍우 같았던 하루가 비로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나마 찾아온 평온한 밤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의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부스스한 눈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한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재벌 회장 꼬신 꽃뱀 모녀, 호텔 로비에서 갑질 난동, 포토 예비 신우이 뺨 때리는 예비 신부 엄마, 인성 논란, 이슈 H 호텔 로비 사건의 진실, 피해자는 따로 있다? 이정미가 고용한 댓글 부대가 밤새 퍼나른 악의적인 기사와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연하가 소영의 멱살을 잡는 듯한 장면만 캡처되어 있었고, 가난한 모녀가 재벌 회장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소설 같은 허위 사실이 사실인 양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 늙은 꽃뱀이라니.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약혼식 날 깽판을 쳐? 강 회장도 불쌍하다. 저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하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진이 경계하며 문을 열자 모자를 푹 눌러 쓴 강준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준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정미 측에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군요. 하진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사건 당일 호텔 로비의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브로치를 숨기는 장면, 연하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이정미가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진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거 당장 올려요. 이 영상만 공개하면 사람들 오해 다 풀리잖아요. 네, 빨리요. 하지만 강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진을 말렸습니다. 강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올리면 저들은 딥페이크다, 악마의 편집이다라며 물타기를 할 겁니다. 여론은 진실보다 자극을 쫓습니다.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진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강준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또 다른 폴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정미가 과거 며느리 후보들을 뒷조사하고 누명을 씌워 파혼시켰던 내사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비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정미는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쐐기를 받기 위해 공식 석상에 나올 겁니다. 그때 그녀가 전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완성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터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설픈 반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하진이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대신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다시는 우리 엄마 이름 입에도 못 올리게. 그때부터 하진의 방은 작전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하진은 밤을 새워가며 악성 댓글과 허위 기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PDF로 저장했습니다. 강준호의 지시를 받은 그룹 법무팀은 조용히 움직이며 언론사 정정 보도, 청구서와 명예훼손 고소장을 산더미처럼 준비했습니다. 한편 박도윤에게서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하진은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도윤의 회사 주가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은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샴페인을 터뜨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정미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잡아. 장소는 제일 큰 연회장으로 하고 우리 소영이 휠체어랑 깁스 준비하는 거 잊지 말고. 아주 불쌍해 보여야 하니까 메이크업은 창백하게 해. 하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정미가 가짜 뉴스로 도배된 화면을 보며 샴페인 잔을 비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준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미끼를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그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그녀의 화형식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강준호의 경쟁사인 K호텔 대연회장입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검은색 상복 차림의 이정미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박소영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소영의 목에는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어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는 중환자처럼 보입니다. 이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정교한 화장 기술 덕분이었죠. 이정미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억울하게 폭행당한 제 딸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타자치는 소리가 다다다다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앉은 소영의 손을 꼭 잡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소영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박소영이 목을 부여잡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목도 끊어질 것 같고. 이정미가 소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꽃다운 나이에 제 딸이 그 모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강준호 회장이라는 뒷배를 이용해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정미 씨, 하지만 인터넷에는 따님이 먼저 뺨을 때렸다는 목격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강 회장이 심어놓은 알바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예요. 제 딸은 그저 도둑맞은 브로치를 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정연아 씨가 적반하장으로 제 딸을 밀치고 때렸습니다. 증거요? 여기 진단서가 증거입니다. 이정미가 허공에 종이 뭉치를 흔들어대자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정미가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는 듯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돈 없고 백 없으면 맞고 살아야 합니까? 저 파렴치한 모녀가 우리 소영이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지직, 삐익. 회견장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던 화면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검은 노이즈와 함께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기자들 사이로 당황한 호텔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방송실? 화면 왜 이래? 빨리 안 고쳐? 하지만 화면은 곧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H호텔 로비였습니다. 화면 속의 박소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핸드백에서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직접 넣고는 사악하게 웃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기자석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봐. 자기가 직접 넣었는데? 뭐야, 자작극이었어? 이정미와 박소영은 스크린을 등지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가 기자들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제 딸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겁니까? 그때 스크린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소영이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을 높이 들어 전력으로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짝! 영상 속 파열음이 스피커를 타고 회견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하가 쓰러지고 한복이 더러워지는 모습까지 편집 없는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이어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치는 소영의 모습까지 나오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정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정미 씨, 저 영상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딸이 맞았다면서요. 영상 보니까 완전히 딴판인데? 이정미가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자신이 보안 요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정미가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이거 조작이야. 누가 딥페이크로 만든 거라고. 이정미와 소영이 스크린을 가려보겠다고 허둥지둥 단상 위를 뛰어다녔지만 거대한 화면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발에 걸려 마이크 선과 엉키며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바닥에 뒹구는 모녀의 모습 위로 회견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역광을 받으며 정연아와 서아진 그리고 강준호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강준호가 성큼성큼 단상으로 올라가 넘어진 이정미가 떨어뜨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준호가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딥페이크도 조작도 아닙니다. H호텔 로비 CCTV 원본입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입고 있던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 남은 화상 흉터가 흉측하지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준호가 연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흉터는 10년 전 화재 사고 때 생긴 겁니다.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정연아 여사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저 모녀는 꽃뱀으로 매도하고 폭행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연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 댓글 창은 폭발했습니다. 와, 대반전. 생명의 은인이었어? 이정미 구속시켜라. 진짜 악마네. 소영이 깁스한 거 봐. 연기 대상감이네 키읔키읔. 궁지에 몰린 이정미가 바닥에서 일어나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가 강준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오빠가 언론사국장이야. 너네 다 가만 안 둬. 그때 회견장 양쪽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팀장이 이정미의 앞을 막아서며 체포 사실과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이정미 씨, 박소영 씨, 특수폭행,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소영이 기겁을 했습니다. 박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싫어. 난 아니야. 엄마가 시킨 거라고. 전치 6주라던 환자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자 기자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은 목에 감고 있던 깁스를 쥐어뜯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긴 드레스 자락에 걸려 넘어지며 철퍼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며 전 국민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소영이 울며 불며 이정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하는 금속음이 회견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연행되어 나가는 이정미가 연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했습니다. 경찰차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정미는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정미야.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추한 꼴을 내려다보던 연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연아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아가 나직이 내뱉은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정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당신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니까. 경찰차의 철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이정미의 일그러진 얼굴이 멀어지며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비오는 거리, 한때 내 딸을 버렸던 남자가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철창 안 나를 벌레 취급하던 여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굽니다. 추락하는 것들에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오직 처절한 비명만 남았을 뿐. 다음 날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종소리와 함께 박도윤 집안 기업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증권가 전광판에 빨간색 상승 곡선 대신 파란색 하락 곡선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5분 만에 하한가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박혔습니다. 사무실 전화기는 불통이 될 정도로 울려대고 투자자들의 항해 방문으로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후계자 박도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아진의 집 앞.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한 떡진 머리에 술 냄새와 빗물 냄새가 진동하는 셔츠 차림의 박도윤입니다. 도윤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진아, 문 좀 열어줘. 나야, 도윤이. 제발 얼굴 좀 보자. 굳게 닫힌 대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대문에 이마를 찌우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박도윤이 대문을 긁어대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유산 안 준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하진아, 우리 사랑하잖아. 2층 방 창가에서 블라인드 쌀 틈으로 이 모습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진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옛 연인을 보고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흙탕물 바닥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진의 마음에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서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한 건 내 배경이었겠지.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하진은 미련 없이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가려지고 도윤의 처절한 울음소리도 차단되었습니다. 하진의 책상 위에는 도윤이 과거에 선물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미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였습니다. 하진은 책상 위에 놓인 디자인 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연하라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딴 엄마의 품격을 담은 옷. 하진이 밤을 새워 만든 런칭 기획안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뜨고 있었습니다. 주문 폭주 연하 1차 컬렉션, 예약 판매 10분 만에 전량 매진. 사람들은 자극적인 스캔들 너머에 있는 진짜 품격에 열광했습니다. 하진은 화면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디자이너 서하진으로서 짓는 첫 번째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한편 서울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입니다. 좁은 방 안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수의를 입은 이정미와 박소영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칙칙한 갈색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정미는 화장기 없는 민낯에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소영은 머리를 감지 못해 냄새가 났습니다. 이정미가 탁자를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거기서 휠체어만 안 박차고 일어났어도 내가 이렇게까진 안 됐어. 너 내가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연기를 하려면 끝까지 했어야지. 박소영이 지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엄마야말로 왜 쓸데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을 키워? 그냥 조용히 합의했으면 됐잖아. 나 엄마 때문에 감옥 왔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정미가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게 감히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정미가 손을 뻗어 소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엄마면 다야? 소영도 질세라 이정미의 머리채를 맞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려보려 했지만 두 모녀는 서로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너 같은 걸 딸이라고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나도 엄마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나기 싫었어. 교도관들이 뛰어들어와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과 할퀴어진 얼굴, 욕망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품격의 말로는 이토록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 뒤 강준호 회장이 연하가 일하는 청소용역 업체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내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입주 서류와 평생 연금이 보장된 통장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힘든 일 그만두십시오. 제가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10년 전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연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 말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준호의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정연아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 돈 못 받습니다. 강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어머니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연아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땀이 섞이지 않은 돈은 가시방석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삶이 좋습니다. 청소에서 번 돈으로 딸내미 맛있는 거 사주고 적금 붙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강준호는 연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연아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대신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아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밥 한 끼 먹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요. 된장찌개는 맛있게 끓여줄 테니. 연아가 청소 카트를 밀고 건물 로비로 나갔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당신의 품격을 응원합니다. 진정한 어른을 보았습니다. 연아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의 자취방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가운데 두고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입니다. 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두툼한 고등어 살을 발라 엄마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서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요즘 일하느라 살 빠진 것 같아. 정연아가 밥을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으며 오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차려준 밥이라 그런지 꿀맛이네. 너도 많이 먹어. 이제 사장님 되려면 체력이 국력이야. 하진이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결심했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서하진 그리고 정연아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 거야. 내 힘으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연아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엄마는 우리 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모녀의 웃음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와 밤거리를 따스하게 적셨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이정미 일가의 몰락과 주가 폭락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하진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들에게 중요한 건 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서로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골목어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서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하진의 집 창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연아와 하진의 모습이 렌즈에 잡혔습니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웃어도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불행은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화려한 파티장 뒤편 하얀 손수건 위로 붉은 선혈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시간도 함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H호텔 그랜드 볼룸입니다. 한 달 전 정연아가 도둑으로 몰려 바닥을 굴렀던 그 로비 위층 연회장이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북적입니다. 서아진이 런칭한 패션 브랜드 연화의 런칭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네로라 하는 패션계 인사들과 셀럽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파티장의 중심에는 주인공 정연아가 서 있습니다. 연아는 하진이 직접 디자인한 짙은 네이비색 계량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아한 곡선이 살아있는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 라인은 연아의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한 하객이 연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따님 브랜드 이름이 어머님 성함이라죠?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옷이 더 특별해 보여요. 정연아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고생해서 만든 옷인데 좋게 봐주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진의 얼굴에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서아진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강준호 회장과 나란히 서서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호가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 대표님. 런칭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서요? 제가 투자하길 잘했습니다. 서아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준호가 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바라보는 눈빛이라기엔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너무나 따뜻하고 깊습니다. 강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 대표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두 분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하군요. 하진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것을 눈치챈 하객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이랑 서 대표 분위기 좋지 않아? 둘이 잘 어울리네. 이참에 진짜 국수 먹는 거 아니야? 연아는 멀리서 딸과 준호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준호, 그리고 그 곁에서 다시 빛나는 하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욱! 갑자기 연아의 시야가 핑 돌며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연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아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연아는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테라스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연아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침에 연아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연아는 황급히 핸드백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넘어왔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자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떼어냈습니다. 하얀 무명천 위에 선명한 붉은 선혈이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연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피 묻은 손수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아가 핸드백을 열어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하얀 약 봉투와 진료 소견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소견서 상단에는 말기라는 붉은 도장이 잔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하가 난간을 부여잡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제 겨우 우리 하진이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을 가시밭길만 걸어온 그녀에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은 시한부라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때 테라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하진의 목소리에 연하는 화들짝 놀라 피 묻은 손수건을 핸드백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입가를 훔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식은땀도 흘리네. 정연아가 애써 환하게 웃으며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정연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아니야,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탁하길래. 바람 좀 쐬니까 괜찮다. 너는 손님들 놔두고 왜 나왔어? 서하진이 엄마의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엄마 찾으셔서 케이크 커팅식 하는데 주인공이 없으면 어떡해. 얼른 들어가자. 하진이 엄마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짙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입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변기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정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동자. 한때 호텔 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창문 하단 배식구로 교도관이 무심하게 우편물 하나를 툭 던져 넣었습니다. 이정미 서신. 이정미가 힘없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변호사인가? 그녀는 거칠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미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화재 사고 현장과 젊은 시절의 정연화, 그리고 갓난아기 때의 강준호가 안겨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맨 앞장에는 10년 전 H호텔 화재 사고 조사 보고서 대외비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이정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번져나갔습니다. 이정미가 쉰 목소리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하하, 이게 뭐야? 정연아, 너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어? 이정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서류에는 강준호와 정연아, 그리고 얽히고 설킨 30년 전의 출생의 비밀과 악연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 나가서 그들을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다시 파티장입니다. 테라스 너머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펑, 펑 터지는 폭죽 소리에 맞춰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진과 준호는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선 연하도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프게 흔들리며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파티장 맞은편 건물 옥상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망원 렌즈를 통해 연하의 얼굴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찰칵, 찰칵. 연하가 기침을 참으며 가슴을 부여잡는 모습, 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 준호가 연하를 챙기는 모습이 차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독방에 갇힌 이정미가 의문의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게다가 이 여자가 30년 전 그 여자였어? 입가에 번지는 섬뜩한 미소. 정연아, 넌 곱게 못 죽어. 내 손으로 지옥 끝까지 끌고 가줄게. 행복의 정점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악의 기운이 교차하며 품격의 증명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이들은 결국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했고, 오물 묻은 한복을 입고도 당당했던 정연아 여사님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옷은 더러워졌어도 딸을 위하는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임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위대한 부모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연하 여사님이 보여준 그 단단하고 깊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진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더 강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